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에요. 오늘로 16일째 매일 아침 10분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으면 삶이 달라진다는데 책을 읽으면 뭐하나, 아무리 읽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책을 열심히 읽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 고전은 읽으면 너무 어렵고 두꺼운 책은 진도가 안 나가고 사회과학 서적은 읽으면 졸립고 과학책을 읽으면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철학책은 문장 해석이 너무 어렵고 요즘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더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글쓰기 실력은 별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해요. 하지만 독서는 한 권 한 권 쌓여갈 때 그 힘을 발하죠. 마치 가느다란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만큼 두꺼운 밧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걸 믿고 매일 꾸준히 독서해요. 독서를 위한 자극제로 오늘은 이 책 골랐습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김범준 작가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진정으로 독서를 통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책을 선택할 때부터 읽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지금, 여기, 자신의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김범준 작가님은 원래 책을 많이 읽으시던 분인데요. 직장 생활 10년 차에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목표를 세워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를 잡고 주제에 맞춰서 책을 읽으신 거죠. 30권을 읽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100권을 읽으니까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이 붙었다고 하세요. 365권을 넘어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1년 만에 일어난 변화죠. 김범준 작가님이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던 독서 3년 차에는 회사어로 말하라 라는 첫 책을 출판하셨고요. 그 후로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10년 동안 책을 읽어오시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만 500권 이상 구입해서 읽으시고 20권이 넘는 책을 쓰셨어요. 책마다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우면서 진정한 독서의 힘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독서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독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는 편이 좋겠구나.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부분 발췌해서 여러 챕터를 훑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김범준 지음, 비즈니스 북스. 미래에 투자하는 책 읽기. 취미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처럼 즐겁게 읽으면 된다. 하지만 나처럼 책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싶다면 투자 수단으로서의 책 읽기를 권한다. 생활처럼 습관처럼 매일 책을 읽으며 미래에 투자하라.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밥 한 끼를 걸은 것처럼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독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전략이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매일 잘 계획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매일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야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고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읽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해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일생을 바쳐 깨달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반나절만 투자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세상을 하루에 한 번 엿보고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멋진 일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다. 회사를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안 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독서란 책을 손에 들고 있을 시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계발의 끝판왕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독서는 아름다운 삶의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위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이라는 평생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에 한 번 찐한 기회가 당신에게 온 거다. 그러니 삶을 책으로 채우겠다는 독한 각오로 한번 실천하길 바란다. 나른한 주말 오후 방 한구석에 놓인 책을 우연히 읽겠다는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내 방의 한 면을 온통 책으로 채운 후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책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독서는 시작만 하면 1년 안에 승부가 난다.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내가 그랬다. 끔찍한 실패의 연속으로 삶에 대한 물음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시작한 독서가 딱 1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길고 긴 인생에서의 오직 1년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도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무엇이든 독하게 해본 사람은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생에 한 번 무엇이든 독하게 해본 사람은 자신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찐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우선 어느 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쌓게 된다. 꾸준함이란 말 자체는 쉽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세우는 새해 목표만 생각해봐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의욕이 넘치게 영어를 배우겠다, 운동을 하겠다 결심을 하지만 한 달도 못 가 그만두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독하게 한 번이라도 찐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얻는 것이 있다. 후회 없이 도전해본 경험이 생긴다. 정말 독하게 도전해본 경험은 다른 어떤 일에도 주저없이 뛰어들 용기를 준다. 꿈을 꾼다는 건 자신이 극복해야 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서 쟁취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마음은 일생에 한 번 제대로 된 도전을 하게 만든다. 도전은 경험을 만들고 꿈을 이루게 하며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세계를 넓혀준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덤이다. 노력하면 된다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독서는 소비인가 투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표 없이 1년에 책 100권을 읽겠다는, 책을 흡입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딴짓하는 것보단 책 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없으면 그 또한 짓이다. 독서량이 느는 만큼 허세만 풍성해지기 쉽다. 책을 읽고 아는 척, 잘난 척만 하고 싶다면 목표 없는 불량 독서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책 읽기를 권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래도록 책을 읽어왔지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책만 읽었다. 책을 읽는 명확한 목적이 없었다. 새로운 눈으로 옛 책을 보면 옛 책이 모두 새로운 책으로 보인다. 낡은 눈으로 새 책을 보면 새 책은 모두 낡은 책으로 보인다. 이런 말처럼 책을 대하는 나의 눈, 즉 독서의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읽은 책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독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취미로서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한 독서이고 하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 지식을 얻으려는 독서다. 나는 전자를 소비의 독서, 후자를 투자의 독서라고 생각한다. 소비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투자의 독서보다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내면과 감정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취미로서의 독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나처럼 직장인으로 현실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다면 투자의 독서를 먼저 하고 소비의 독서를 그 후에 하기를 권한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진다. 시간을 소비로 채운다면 다가올 미래는 잔고 없는 통장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로 채운다면 미래의 시간들은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주의 통장과 같아진다. 아무렇게나 읽는 책들, 무작정 권수만 늘어나는 독서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다. 책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면밀하게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목표 없이 무작정 100권의 책을 읽겠다는 생각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무지한 짓이 될지도 모른다. 책을 무기로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동안 나의 책 읽기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많은 책을 오래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책을 목적에 맞게 골라서 보지 않았다.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표지가 예쁜 책,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긴 시간에 걸쳐 봤다. 책은 지식의 보고라고 하지 않던가. 그 지식을 꼼꼼하게 모두 다 봐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읽었다. 마지막으로 책을 간헐적으로 봤다. 이런 내 독서 습관이 꼬린 지점 없이 내달리는 사람과 같다는 걸 알지 못했다. 한 권의 책에서는 메시지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흔히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한 번에 한 권씩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도구로서 책을 선택한 독서가들에겐 맞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책에서 필요로 한 부분을 얻은 마당에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책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사실 독서라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어냈을 때 그게 재미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그것만으로 완전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를 찾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법이다. 악착같이 읽는다. 심지어 야구장에서도. 나는 잠실 야구장에 자주 간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2-3번도 간다. 회사원이 어떻게 가냐고? 한가하냐고? 칼퇴근이냐고? 아니다. 회사에서 7시 넘어 출발해 잠실 야구장에 도착하면 8시 30분 전후다. 요즘 야구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이 시간에 가면 5회를 갓 넘긴 경우도 많다. 보통 야구는 10시에 끝나니 많으면 2시간, 적어도 1시간 30분은 야구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야구를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외야석을 좋아한다. 내야석은 일어나서 응원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또 외야석이 싸다. 내야석은 10,000원이 넘지만 외야석은 10,000원 이내로 즐길 수 있다. 커피 전문점에 카페라떼 2잔 가격으로 1-2시간 멍 때리고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라운드에 시선을 돌리는 것. 야구장은 나만의 힐링 캠프 중 하나다. 나는 우리 트윈스가 공격할 때가 재밌다. 수비할 때는 그리 즐겁지 않다. 수비는 잘해야 점수 안 주는 게임 아닌가. 믿져야 본전이다. 결정적으로 우리 팀이 수비할 때는 점수를 내어줄까봐 가슴 떨려서 잘 못 본다. 트윈스 수비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펼칠 때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주로 공격할 때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공격할 때만 관람에 집중한다. 그러면 수비 때는? 그렇다. 수비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신기하게 잠실 야구장은 시원하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도 한강변의 바람은 잠실 야구장을 서늘하게 한다.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외야석에서 나는 책을 펴든다. 그 책은 무엇이든지 좋다. 야구 경기에서 매번 돌아오는 수비 시간은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내외다. 그 시간에 나는 책의 어떤 부분, 이왕이면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읽는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와 책을 동시에 즐기다니 내게는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해외 휴양지에 가보니 서양 사람들은 수영장 옆에서 책을 보면서 여유를 만끽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가 너무 짧아서 그런 여유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휴양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꿈꾼다. 내 생각에는 빈탄이나 발리, 몰디브 같은 휴양지보다 잠실 야구장 외야석이 책 읽기에는 훨씬 좋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것 같다. 시원한 바람, 초록의 그라운드, 백색 소음이 되어주는 응원소리, 칼칼한 생맥주, 게다가 책만 읽지 말라고 공수가 교대되는 시스템까지.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야구장에서는 야구를 봐야지 무슨 독서냐고. 하지만 야구 볼 시간은 있으면서 책 읽을 시간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도 당신에게는 영영 책 읽을 시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그러니 야구장이든 목욕탕이든 그곳이 어디든 기어코 책을 읽어보자. 제가 최근에는 에세이보다 자기계발서를 더 많이 읽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모든 책이 자기계발서 아닌가요? 어떤 책이든 읽고 머릿속에만 남기지 않고 그 내용을 직접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계발서겠죠. 오늘은 독서를 실천하는, 독서하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